이재명의 비습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는 연일 이 극단적인 혐오 정치의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히 유튜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확정 편향적인 공격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오래 본 이 김모 씨가 그래서 흉기를 들고 이재명을 공격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 야권에서는 유튜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유튜브도 아니고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질렀던 이 김 씨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의 문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줬으며 또 분노를 심어줬던가.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한 개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뒤집어 씌우기를 잘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저렇게 부인하고 있는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몇 유튜버가 이재명 관련해서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정치가 바로 혐오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게 바로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걸 가만히 놔두면 내년 올해 총선이죠. 총선에 임해서 이 방송을 정확하게 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걸 방송을 계속해서 중계방송 하듯이 선거 때까지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폭력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 안에서 보면은 비명계에 대해서 탄압, 말하자면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고 왜 이 사무실에는 이재명의 사진이 없나 이렇게 야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흉기를 들고 거기 지난번에 텐트 앞에서 이재명의 농성을 할 때 그때 저지하던 경찰에게 마구 찔리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극단적인 정치를 누가 하느냐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부 거구 유튜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거기에 선동된 김 씨가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각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나온 상황이라면 이 정치가 여러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여당은 극단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극단에서 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리멸멸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준동을 하면 여당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저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그냥 이 숫자가 많다고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 이거를 마치 대립관계를 봐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숫자가 많은 걸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동네에서 깡패가 말하자면은 길 가는 학생 선량한 사람을 폭행하고 거기 왜 때리십니까? 저항한다고 하면 그 객관적으로 보고 야 너 둘이 왜 싸우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깡패나 이게 강도가 상해질을 하면 그 강도가 상해질을 한 것을 나무라야지. 그 방어하는 걸 보고 너 왜 싸우니?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김 씨의 행적이 너무나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충분하게 지금 이 상황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이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이 정육점에서 쓰는 칼이다. 고기를 발룰 때 쓰는 칼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상황을 보고 있었던 유삼영이가 나서서 이 김어준 방송에서 아니다. 그 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가는 것도 지금 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같고 그런데 오히려 이걸 전부 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이런 거구 유튜브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신문들은 보니까 특정 매체에서 어떤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작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할 수 노는 이유도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직접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을 극한 타락으로 만들고 극한 투쟁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들어와가지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판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거기 저항하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극단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또한 음모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조작과 왜곡과 그리고 폄훼, 선전선동이 있었다. 자, 가까이도 지금 지난번에 이 일본의 오염 처리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게 핵 폐수다 주장해갖고 많은 사람들 선동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폭력적이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치가 아닌가. 자, 그래가지고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았고 국제적인 망신을 했습니다. 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설명하러 왔는데 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가고 설명하는데 유리창을 두드리고 반대하고 물러가라고 고함 지르고 이런 걸 선동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놓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뭔가 음모가 있다,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도 신년 할애식에서 자, 이재명 관련해서 이게 극단적인 이 정치 테러는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테러는 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테러를 누가 부추겼고 누가 사주했으며 또 누가 기획했을까,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제기하는 것은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은, 자, 이 자기 주변에서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렇게 해서 태도를 보여주더랬는데, 아니, 그 5명 중에 가장 친했고 골프도 치고 함께 해외여행 가서 낚시도 했다고 하는 김문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극단적인가 아닌가? 이게 거짓말 아닌가? 그래 놓고 김문기 발인 날 때는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때 이 루돌프 산타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던 사람이 이재명이다. 자, 자기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없고, 이걸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의심을 갖고 있고 왜 반발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관련된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이화영에 관해서 입을 막히게 하려고 부인이 들어가서 재판정에서 당신이 쏟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를 바꾸려고 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탄원서를 쓰고, 자,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이 채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면회를 하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흉기로 인해서 비습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는 막대기로 보이는, 나무젓가락으로 보이는 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들어보면 흉기에는 피도 안 묻었다 하는 현장음이 있습니다. 그게 SNS 돌아다닙니다. 녹음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 칼에 피가 묻었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의심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자신이라는 거. 자, 너무나 자명한 사건들을 다 뒤집고 있는 것이 이재명 아닌가. 지금까지 그 사례를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김만배와 신당님이 만들어서, 자, 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다, 이렇게 가짜 인터뷰 해가지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것도 그쪽 진영이고, 김병욱이라고 하는 현역 민주당 의원, 그 7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의원의 보좌관이 김재경 중수 부장 목소리를 대신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고 이재명이 정점으로 하는 범죄 혐의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푼다고 해서 야, 그거다, 마치 지금까지 정치를 아주 얌전하게, 정치를 아주 점잖게, 정치를 아주 양심적으로 해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는 당사자가 이재명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개딸들이고, 거기에 철험회라고 하는 거. 자, 이 철험회라고 하는 사람. 이 철험회도 처음처럼의 줄임말로, 처음처럼. 그러니까 거기가 다 지금 신용보 글씨를 따고 있고, 지금 세기와 더불어민주당도 김일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런 논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주사파 운동권들이 쫙 깔려 있다. 그래 놔놓고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 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안 된다. 이 언론들도 거기 선동돼가지고 계속해서, 자, 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있는, 사실상 그런 논조를 쓰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상 언론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맞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한 사람 들어 누웠다고 거기에 동정심을 발휘해가지고, 야, 정치 이러면 안 된다. 자, 극단적인 이렇게 혐오 정치 안 된다. 극단적인 혐오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걸 검증하자고 그걸 제대로 규명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뭘 말해도 이재명은 더 이상 설득力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공적인 영역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매한 유튜브를 공격하지 말고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관계 당국들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영입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총선에 공천할 새로운 인재를 수혈을 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새 인물을 뽑고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686 또 586 이런 운동권과 그리고 그 카르텔 또는 개탈 전체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많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뀐 만큼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하는 논리에 따라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장악한 데 있어 이번 총선에서 핵심적으로 공천을 할 때 새로운 인물을 뽑는데 본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당 업무를 장악하고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그래서 장악하고 그래서 당에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굴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국민의힘 얼굴을 만들겠다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로 이 인물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8.16 운동권, 기득권, 부패 세력, 카르텔, 이 청산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선보일 인물들은 앞으로 젊고 참신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고 그리고 매력이 있으면서도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도 어영부영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0명 있어도 그러나 지금 거기에 되도록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몇 명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슈가 있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폭주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SNS 글 한 줄 올리지 않는 국회의원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없고 말하자면은 거기 시의원이나 구청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대거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내놓고 이게 국회의원인데 그러나 자기 지역구의 예산만 챙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이 영역으로서 정치 교체기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중진들 또는 다선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출마를 하거나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인물들 작업을 그냥 본인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의 파워다 하는 겁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에 막히면 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앞뒤 전후 좌우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다 막히면 위로 보고 새로운 수를 쓴다 하는 겁니다.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도 앞에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런데 한 1000여 명 이상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있고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안 보이니까 본인이 직접 그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막히면 위로 올라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어쨌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괜찮은 사람들, 매력 있는 인물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정치를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이게 국민이 감동하는 아주 멋있는 공천 과정, 그 공천 내용도 수긍가고 공천 과정도 아주 깔끔한 이런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본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 본인의 주도적으로 이 당을 혁신해 보겠다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는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인재 영입위원장직 사의를 했던 이철규 의원과 그리고 계속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건 중앙윤리위원장은 유임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선진국인데 개별 동료 시민의 삶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시민들도 있다.
대전, 부산 시민은 뮤지컬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의 이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 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치에 처음 발을 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야심찬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그게 되겠어 하는 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선거 때 되면 그런데 이 공약을 하게 되고 공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게 되겠냐 하는데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그리고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집중할 것이다.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교한. 자, 그러니까 이 정교한 리더십 그리고 대담한 이 실천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 그런 과정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당을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당의 핵심은 지금 당 대표 그리고 지금 선거 때는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이 공천관리위원장 이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선거관리위원장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니까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그다음에 이 비대위원장 거기다가 공천관리위원장 뭐 여기는 대개 외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주요 직책 중에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빼고 본인이 지금 당대표 겸 비대위원장이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서 자, 당의 인물 변화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당이 바뀐다 하는 것은 사실상 뭐 로고를 바꾼다, 당헌을 바꾼다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얼굴을 바꾼다는 겁니다. 어떤 얼굴들이 많이 들어오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그게 그 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당에 이 뭔가 이 부패한 사람이 많고 기득권이 많고 운동권이 많고 이러면 거기에 운동권, 부패, 기득권 그리고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거나 또는 젊은이가 많거나 거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분류도 하고 자, 어쨌든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낡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레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들, 영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서 그래서 당을 바꾸겠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법안 중에는 자,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도 86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